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우크라이나 군이 대공세를 시작했다라는 이 주장을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 군이 뭔가 대공세를 시작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 무대가 서면 서막이 있고 본막이 있죠. 지금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전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시 이 러시아군 내부의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보겠습니다. 병력 사살 늘었습니다. 650명이 러시아군 죽였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를 했고요. 전차가 뭐 한 대, 0대 뭐 이러다가 5대가 되었습니다. 전차 5대 격파. 장갑차가 확 늘었습니다. 17대의 장갑차를 격파했습니다. 차량 뭐 다 보급 차량 이런 것들이죠. 21대의 보급 차량 등을 격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특수장비를 7대를 격파했다. 특수장비 7대. 이 특수장비가 뭐냐? 바로 방공무기, 그리고 통신 스테이션 또는 전자전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의 지원 장비들을 깨부수는, 그렇게 해서 적의 통신, 지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비시켜버리는 이 작업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적의 화력을 제압해야 되죠. 야포 16문을 격파했고 다른장 로켓 3문을 격파했습니다. 하루에 대대가 넘는 포병 세력이 사라진 거죠. 엄청난 전과가 올라왔고 무인 항공기 18대를 격추했습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의 그 주장, 지금 그 현장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드디어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의 서막이 올랐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개해 드릴 텐데, 바흐무트 그리고 이 여러 곳에서 땅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 상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 덴마크에 이어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북유럽 4개국이 이 정상 순방 이런 데쯤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북유럽 4개국은 어디냐? 바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4개 나라예요. 스웨덴은 아직 나토 아닌데 튀르키예 반대로 아직 나토에 가입 못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 4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라는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덴마크 총리는 전투기 공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이 관련한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덴마크는 F-16AB형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죠. 암람 미사일 쓸 수 있고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 F-16 44대를 가지고 있고 덴마크는 그 F-16을 F-35로 대체를 하고 있죠.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었는데 아마 미국이 스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F-16을 운영할 수 있는 조종사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국제적으로 모집을 해서 수십 명의 F-16 전투기 조종사를 확보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를 지금 방문을 하니까 네덜란드도 이 F-16 전투기 24대를 주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전투기 공여 문제, F-16 공여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요. 네덜란드도 덴마크와 똑같이 이 주려고 했다가 지금 스톱한 상태죠. 그런데 거기도 F-35 지금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다 F-35하고 대체한 F-16 그걸 지금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탑 됐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 가기 직전에 우리 전투기 조종사 F-16 조종사 수십 명 확보했다. 그러니까 전투기만 다오 라고 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오지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미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키우 주재 미국 대사관입니다. 이런 데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정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샤헤드 136 그리고 131 이 드론, 자폭 드론이죠. 24대가 공격해 왔는데 이 중에 18대를 격추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샤헤드 136 드론 18대, 그리고 이거 하나는 란셋 러시아제 배회 탄약 자폭 드론이죠. 소형, 이렇게 격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의 주택가를 포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우크라인폼 기사 내용대로라면 21명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죠. 마트. 여기에 지금 뭐 완전 박살이 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전 또 이걸 보면서, 야, 지금 이 헤르손은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다가 지금 이제 회복한 곳이고, 바로 전선 코앞에 있는, 전선이죠. 그냥 여기 전선. 그런데도 이 뭔가 어떤 그 민생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술이나 뭐 맥주, 음료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지금 뭐 진열장에 다 있고, 이 과일 등의 식료품 여기 다 있고, 우리 한국의 마트나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물건이 지금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민간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700개 기업을 국유화 후에 강제 매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점령된 지 벌써 10년 됐죠. 2014년도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충성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로 국유화 시켜버렸다. 뺏어버렸다 이거죠, 국가가. 아니, 러시아, 외부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충성도가 낮다고 기업을, 사유재산을 국가가 압수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차죠. 이 충성도가 낮다는 건 뭐냐? 최근에 보시듯이 자기네들의 매출 돈으로 뭐 전투식량을 또는 군수제품을 사서 군대에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공산전체주의 국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런 나라가 러시아의 이 침략에 규탄하는 것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다 그런 데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IAEA가 러시아가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건물 내부에 폭발물을 보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3억 달러치의 군사 지원을 또 추가로 한다. 대부분은 탄약이고, 그리고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이미 줬는데 또 추가로 또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이란, 이번 전쟁에서 당연히 샤히드 136 등을 러시아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를 아주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 이란인데, 그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122mm 곡사포탄 그리고 122mm 로켓포탄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했다. 그래서 그 사진도 공개됐어요. 자, 로트 번호가 다 찍혀 있는데 122mm D30, 그러니까 D30 개인포용 포탄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23년 1월에 생산한 아주 새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있죠. 그래서 23년 1월 불과 며칠 전에 생산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란이 돈 받고 팔았을 수도 있고, 이란이 하마스나 또는 이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동에 그냥 무기 쫙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암시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직접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정상적인 경로로 팔았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뒤통수가 정말 눈이 튀어나오도록 얼얼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들은 보면 돈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지움 인근 농작지에서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트랙터로 이제 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무데나 뿌려놓은 지뢰가 폭발해서 농부 2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하려고 필사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상태를 전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격렬한 전투가 진행된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전선의 러시아군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우크라이나군 장병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투를 좀비 영화 속 장면처럼 느낀 경우가 많다고 제128 산악강습여단 장병들이 현지 시각 5월 3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빈니차 출신이라는 콜사인 아메리칸이라는 128여단의 한 장병은 지난 몇 달간 겪은 전투들은 마치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컴퓨터 게임 같았다라며 나는 과거 돈바스 전쟁 때도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달랐다라며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투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솔레다르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나는 달려드는 러시아군을 보면서 도대체 지구상에 그런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아메리카는 러시아군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돌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솔레다르 전투에서 나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좀비들을 봤다라며 그들은 다리에 총을 맞고도 달려들었으며 돌격할 때 러시아를 위해 라고 소리를 쳤는데 나와 같이 전투를 한 동료들은 그 상황이 영화에서 본 좀비 떼가 달려드는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은 시체로 뒤덮인 들판에서 죽은 자들의 시신을 밟고 돌격하는데 우리 진지를 포위한 것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시체라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컴퓨터 게임 같다. 사방에 시체가 질비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느 누가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싸운 콜사인 브로닉은 지역 TV 방송국에서 카메라맨 겸 편집자로 일하다가 개전 직후 입대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역시 러시아군의 상태가 정상인 같지 않다며 전선의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브로닉은 개전 초만 해도 러시아군은 주로 전차나 장갑차 따위로 진격했지만 바흐무트에서는 그저 사람에 의존해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나는 목표를 이루려는 그들의 방법론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인력이 남아도는 것처럼 전선에 사람들을 밀어넣었고 얼마의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좀비 때처럼 달려드는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는 그들은 파괴되어야 하며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며 그들은 바흐무트에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톰젯 편제를 도입한 이후 일선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를 덜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는 보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러시아 경찰은 지난 4월 19일 세바스토폴에서 전선의 군인들에게 대량의 약물을 공급해온 러시아 해군 육전대 대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전우들은 약에 쩔거나 술에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라며 자신의 약물 유통이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남편, 가족인 사람들을 마치 좀비처럼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크렘린 정권. 언젠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좀비 떼같이 달려오고 다리에 총을 맞고도 달려오면서 러시아를 위해 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러시아군을 보면서 쟤들은 좀비다. 좀비 영화 아시죠? 총을 쏴도 계속 이렇게 달려드는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공포 영화들 바로 그 좀비 떼처럼 달려들었다. 마약에 취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메리칸이라는 닉네임의 인터뷰이고 이 사람은 브로닉이라는 방송국 그 카메라맨 출신의 군인이에요. 좀 젊고 여긴 30대고. 자, 그런데 둘이 같이 공이 좀비 같았다. 약물에 취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신이 너무 많은데 그 며칠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밟고 달려들면서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서 총 맞아도 안 죽고 달려드는 그들 보면서 정말 공포감을 느꼈다. 컴퓨터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적들이 세지죠. 나도 세지지만 적들도 더 세지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난이도를 유지해가는데 계속 그럴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방어력이 더 강해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 필리핀하고 전쟁을 했던 미국이 필리핀의 원주민 모로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모로족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이 모로족들이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돌격을 하는데 이 리볼버 총 권총 탄 6발을 맞고도 달려들어서 미군 장교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389경 이거 안 되겠다 459경 바꾸자 해서 이제 459경 권총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을 먹여서 돌격전에 활용하는 거 또 알죠 우리가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가미가제 했던 거 가미가제도 이 출격하기 전에 술이나 약을 탄 술 이런 것들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출격하는 이것은 뭐 순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런 취하게 만들어서 돌격해서 자신을 던지면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짓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경찰이 세바스토폴에서 보급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을 덮쳐서 잡았습니다. 바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집을 압수수색하니까 마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입니다, 이자. 너 도대체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아니 우리 동료들, 우리 전우들은 약이나 이런 데 취하지 않으면 일 못한다. 어떻게 그런 걸 하겠느냐. 그래서 난 동료들을 위해서 난 지금 이거 해주는 거다. 라고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데 기가 차죠. 이런 러시아군이었고 그 러시아군 이 솔레다르에서 이런 비참한 걸 봤다고 하니까 그 솔레다르를 점령한 게 바로 바그너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흐무트에서 정말 뭐 고기 분쇄기처럼 갈아 넣었던 게 바로 바그너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했다라고 텔레그램에서 음성 메시지로 주장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5월 15일 이전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 일부 방어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의 공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슬슬 시동이 걸리려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이 예고한 춘계 대공세를 이미 시작했으며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현지 시각 5월 3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공격은 앞으로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미 그들의 진격은 시작되었다. 바그너 그룹은 전선은 물론 전장 곳곳에서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자산을 동원해 적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라며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가까운 장래, 이르면 며칠 안에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부터 전선 각지의 탄약고와 유류고에 드론 공격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5월 초부터는 브란스크와 크림반도, 크라스노다르 등의 주요 전략시설들이 드론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전선으로 향하는 내륙 곳곳의 철도가 폭발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남부 전선을 지탱하는 핵심 보급로인 크림반도에서 정말 많은 드론 공격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5월 2일 크라스노다르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크라스노다르의 볼라 연료 저장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5월 4일 새벽에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노보로시스크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일스키 연료 저장 시설에서도 드론 공격이 보고됐습니다. 일스키 연료 저장 시설은 먼저 공격을 받았던 다른 연료 저장 시설들과 달리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시설인데요. 크림반도와 노보로시스크 일대에 배치된 다수의 S-400 포대와 밀집 방공망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의 위력 정찰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전선 서쪽의 이바니우스크에서 그동안 식별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갑 전력이 등장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격렬한 전투 끝에 이들을 격퇴하기는 했지만 러시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바니우스크에서 위력 정찰을 실시한 우크라이나군 전력은 T-64BV 전차와 다수의 YPR-65 장갑차, BMP-1 보병 전투장갑차와 독일제 딩고 차륜형 장갑차였는데요. 러시아군은 고속으로 돌진하는 이들 장갑차량들을 대전차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이용해 격퇴했지만 방어전에 치중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급작스런 기갑 위력 정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바니우스크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이 일대의 지면이 완전히 굳어 기갑 차량 기동에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 식별됐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기갑 대군의 대규모 파상 공세 형태로 진행될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언제 시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프리고진이 텔레그램에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서막이다 이겁니다. 저의 이 썸네일을 낚시로 여겨졌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거 그림을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공격 준비 사격이구나, 사전 정지 작업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외부에 알려진 상황의 러시아군 후방 지역 포격 상황입니다. 이 노바카우프카 쪽의 이 탄약고 박살, 멜리토폴, 그리고 토크마크, 베르단스크, 그리고 타갈로크 이런데 지금 뭐 탄약고, 뭐 유리저장고 다 박살났죠. 그리고 크림반도의 심페로폴, 세바스토폴 이 지역의 탄약고와 유리저장고 박살났죠. 그리고 여기 유리저장고 박살났죠. 그리고는 또 이 훨씬 내륙인데 노보로시스크에서 60km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역 여기가 또 박살났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을 지원해주는 유류, 탄약 이런 것들을 계속 광범위하게 깨고 있다. 그 말은 곧 들어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박살나는 것에 러시아군은 더 놀라운데요. 자, 여기 케르치 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S-400을 비롯한 방공 시스템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박살났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깨려면은 여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S-400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노보로시스크 여기는 큰 무역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또 방공 시스템도 있겠죠. 그런 대규모 방공 시스템 두 개를 지나와서 때리는데 이것도 지금 못 막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화염이 일어나게끔 큰 폭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주 먼 내륙까지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런 팔라딘 자주포죠. 팔라딘 이거 최신형인데 이까지 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 현장에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팔라딘 자주포하고 같은 부대예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A6 최강의 전차죠. 지금 현재 저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는 전차 중에 최강의 전차 3.5세대 전차 A6 전차가 지금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놀라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위력 정찰을 바흐무트 남쪽에서 실시했다라는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 뭔가 여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바흐무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러시아군 점령 지역인데 여기로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전차, 장갑차들을 동원해서 쑥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걸 혼비백산해서 러시아군이 대전차 무기, 공격 헬기 동원해서 이제 격퇴를 했는데 여기 지금 M123 있죠? 이게 네덜란드가 준 M123 장갑차예요. 이거 이제 뭐 크게 깨지진 않았는데 아마 버리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뭔가 타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승용차 같은 걸 타고 가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전차가 기동해도, 장갑차가 기동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한참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딩고 장갑차도 있고 T-64 전차 우크라이나 깬 것도 있고, 그리고는 또 한참 더 가니까 마을 인근에 이렇게 BMP-1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를 또 격파한 영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직접 본 것이 도로가 다 말랐다. 이제는 대규모 기동해도 된다. 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위력 정찰은 러시아군의 방어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집어넣었는데 다 이제 격파가 된 거죠. 소수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격파되죠. 아무튼 아까운 전차와 장갑차 한 세대가 지금 격파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잽을 지금 날리고 있고 잽이 한 두세 번 들어가면 바로 스트레이트나 훅 들어가죠. 여러분들 뭐 복싱 좋아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 훅이 곧 들어간다. 그리고 잽, 스트레이트성의 이 잽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프리고진이 주장했는데 정말 강력한 라이트 훅이 턱에 꽂히기를 기대하고 그 뉴스를 곧 알려드리도록 제가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